16장 음향 측정 3강입니다. 8절 공간 음향 측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음원, 즉 무장 스피커는 무대 대표 지점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설치합니다. 스피커 위치는 대표 지점으로 생각되는 두 지점으로 합니다. 마이크는 무지향성 콘덴서 마이크를 청취자의 귀 높이 1.2m로 설치를 합니다. 마이크의 위치는 중앙 객석 부분에 3, 4지점으로 합니다. ISO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별 측정 지점의 개수는 500석은 6지점, 1000석은 8지점, 2000석은 10지점입니다. 만약에 건축 형상이 좌우 대측이면 반쪽만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잔향시간 측정은 무지향성 마이크로 측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음향 측정은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원의 재생 레벨은 80dB 정도로 하고 SMB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버리징을 합니다. 측정 소프트웨어로부터 음원을 무지향 스피커로 방사를 해서 무지향성 마이크로 픽업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공간음향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지향성 음원이 있고 측정용 마이크입니다. 음원을 정지하고 음압 레벨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5dB 정도밖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ARTA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음원은 스위프 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반사음 패턴입니다. 잔향 감색 곡선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60dB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T30, T20, T10, EDT, C80, T50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T30, T20, T10, C80, T50입니다. 이와 같이 공간음향 측정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T30, T20, T10, EDT, C80, C50, D50이 각 주파수 대역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 동영상입니다. 다음에 LE 측정은 양지향성 마이크와 무지향성 마이크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무지향성 마이크는 모든 방향의 음을 픽업을 하고 양지향성 마이크는 측방향에서 오는 음을 픽업을 합니다. 즉 양지향성 마이크로 측정한 임펄스 리스폰스고 무지향성 마이크로 측정한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분모는 5에서 80ms까지의 반사음 에너지이고 분모는 0에서 80ms까지의 반사음 에너지입니다. 이 두 B로 LE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홀에서의 LE 값의 범위입니다. LE는 대략 0.2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IACC 측정입니다. IACC는 마이크로 측정하지 않고 더미 헤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더미 헤드를 사용해서 IACC를 측정합니다. IACC 값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항상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 기관의 거리가 파장의 4분의 1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향각이 좁은 스피커를 사용하여 측정하면 IACC는 높은 값이 얻어지고 이것은 80ms까지는 두 귀에 입사하는 신호가 상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지향 스피커를 사용하여 IACC를 측정하면 값이 낮아집니다.
또 IACC 값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낮아지고 홀의 중심선상에서 벗어나면은 두 귀에 입수하는 신호가 많이 다르므로 값이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IACC는 0.5 이하가 바람직합니다. 자, 이것은 IACC 값의 평가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0.38까지는 아주 우수하고 0.54까지는 굿에서 엘레먼트, 엑설런트입니다. 0.5에서 0.59, 0.5 이상이 되면은 보통 이하입니다. 구절 음향 시스템 측정입니다. 음원을 음향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간에 설치된 스피커 시스템으로 재생해서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공간 음향 측정과 달리 음향 시스템 측정은 시스템의 특성뿐만이 아니라 음향 시스템 튜닝 상태와 공간 음향 특성까지 포함되어서 측정이 됩니다. 음향 측정 전에 룸 튜닝을 완료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측정 데이터로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첨가물로 체크를 합니다. 좌우 스피커의 연결 상태, 좌우 스피커 간의 위상 체크, 주파수 대역 체크, 음성 청취 평가, 음악 청취 평가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측정을 합니다. 측정 항목은 이와 같습니다. 최대 음압 레벨, 음압 레벨 편차, 진폭 주파수 특성, 잡음 레벨, 반사음 패턴, 찬양 시간, STIPA D50이 있습니다. 음향 시스템을 설계할 때 성능의 목표를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먼저 최대 음압 레벨은 음향 기기가 파손되지 않고 왜곡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어느 레벨까지 재생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대 음압 레벨은 시스템의 실제 사용 상태에서 청감적으로 왜곡이 없는 최대 레벨로 규정합니다. 핑크 잡음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객석 중앙 지점에서 KS 규격에 준하는 사운드 레벨 미터를 이용하여 측정을 합니다. 진폭 주파수 특성은 핑크 잡음을 스피커로 재생하고 여러 객석에서 측정합니다. 먼저 객석 중앙부에서 측정 대표 지점에서 측정하고 발코니 아래 등 전송 주파수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객석에서도 측정합니다. 이건 음성 확성용 전송 주파수 특성이고 이것은 음악 확성용 전송 주파수 특성입니다. 여러 좌석에서 측정한 전송 주파수 특성을 중첩시켜 나타낸 데이터들이고 이 굵은 점선은 평균 진폭 특성입니다. 음압 레벨은 핑크 잡음이나 2kHz 대역 잡음을 재생해서 여러 좌석에서 음압 레벨을 측정해서 최대치와 최소치의 편차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 지점에서 음압 레벨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dB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좌석을 이동하면서 확인할 방법도 있습니다. 유효한 인자수와 각 표현의 인자 부하량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제4인자까지가 추출되었다. 제1인자는 아름답다, 유쾌하다, 정치가 있다, 정치가 풍부하다, 막다, 윤기가 있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나므로 미적, 서정적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제2인자는 울리다, 풍부하다, 음량감 있다, 박력 있다, 확산감 있다 등이고 양적, 공간적 인자라고 한다. 다음에 잡음 레벨입니다. 잡음이란 음향 시스템을 최대 재생 레벨 상태로 설정하고 아무런 신호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을 말합니다. 만약에 공간의 배경 소음 레벨이 NC 25 이하이면은 시스템의 평가 기준도 NC 25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250에서 레벨이 가장 높고 이 값이 NC 25 곡선에 닿아 있으므로 이 경우에 배경소음 잡음 레벨은 NC 25가 됩니다. 다음에 반사음 패턴입니다. 이 경우에는 에코가 발생이 되지만 이 경우는 에코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코가 발생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사음 패턴에서 DRB를 확인해서 명료도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직저음과 잔향음 레벨 B가 25dB이고 10dB인 경우입니다. 스피커 시스템은 지향각이 좁으므로 무지향성 음원보다 실내 반사음을 덜 여기시키므로 찬양 시간이 더 짧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지향각이 좁을수록 EDT는 RT30보다
짧게 나타납니다. RT30이 있고 EDT입니다. 이것은 실내 공간의 찬양 시간이고 이것은 스피커 음향 시스템으로 방사해서 음을 방사해서 측정한 찬양 시간입니다. 시스템 찬양은 실내 찬양보다 항상 더 낮아야 됩니다. 다음에 명료도 척도 STI-PA를 보겠습니다. STI-PA는 확성장치용 STI입니다. 공간의 명료도는 STI라고 합니다만은 PA에서는 STI-PA라고 합니다. 그래서 STI-PA는 특정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STI의 간략화된 버전입니다. 라스티는 500Hz와 2000Hz 대역만 측정하지만은 STI-PA는 7개 대역에서 측정합니다. STI 측정법은 이와 같이 무향실에서의 음성을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향이 더해져서 음성이 변조되게 된 그림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변조된 정도를 계산해서 명료도를 예측하는 것인데 측정 신호는 저주파 신호에 의해서 변조된 음으로서 음성과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진 신호입니다. 신호는 7개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신호는 핑크 잡음이므로 각 대역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dB per 옥타브로 감소가 됩니다. 즉 STI-PA 측정은 이와 같은 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오면은 이 대역에서는 변조동도가 많아서 값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STI 1인 경우, STI 0.5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STI PA 메타의 일례입니다. 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지향성 스피커로 STI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0.7 정도 나옵니다. STI-PA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고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0.3, 0.45, 0.6, 0.7을 기준해서 수우 미양가로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D50입니다. 50ms까지의 직접음 반사음 에너지와 전체음 에너지와의 비입니다. 직접음과 50ms까지의 반사음의 에너지와 전체 반사음의 에너지의 비가 D50입니다. 음성 확성에는 55에서 60%가 적당하고 클래식 음악홀은 40%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것은 D50의 측정 사례입니다. D 값이 66%가 나왔습니다. 60%면 음성 확성에 적당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자석에서 측정한 D50입니다. 대략적으로 다목적 홀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향 시스템의 성능 목표치와 측정한 값입니다. 이 값이 측정치가 목표치 이상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음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간 평가를 해서 수미양가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